매일같이 주가는 정신없이 오르내리죠. 근데 그 숫자 너머에 숨어있는 기업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딱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든 투자자가 바라는 바로 그런 능력이겠죠. 자, 오늘 바로 그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여정을 저랑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식, 이게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까? 아니면 그냥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위험한 함정일까? 오늘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이 둘을 구별하는 법,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먼저 PER부터 시작해서 미래현금, 배당, 이익, 그리고 거장들의 시선까지 마지막엔 여러분만의 가치평가 툴킷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순서 PER, 파헤치기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또 가장 오해받는 지표죠. 아마 투자 좀 해보셨다 하는 분들은 이 PER이라는 숫자 정말 지겹게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숫자 뒤에는 제대로 모르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비밀이 몇 가지 숨어 있습니다. 퍼, 즉 주가 수익 비율. 계산은 간단해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로 나눈 값이죠. 투자자들이 이 회사 이익원에 대해서 얼마를 쳐주나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산업마다 적정 퍼 수준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정적인 가스 회사의 높은 퍼랑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기술주의 높은 퍼는 그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냥 PER가 높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높은 PER과 무조건 고평가라는 나쁜 신호는 절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지금부터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죠? 똑같이 PER가 높다는 하나의 현상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스토리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높은 PER이에요. 투자자들이 이 회사 미래는 장난 아니겠다 하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리는 거죠. 반대로 나쁜, 높은 PER도 있어요. 이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이익이 뚝 떨어지니까 가만히 있던 주가마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착시 효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PER가 과연 이 둘 중 어느 쪽일까요? 이걸 알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PER을 볼 때 절대로 숫자 자체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왜를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정말 건강한지, 이익이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건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PER 같은 단순한 비율 분석은 잠시 접어두고 모든 가치 평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는 정말 쉬워져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금융자산의 가격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 이게 거의 금융의 황금률 같은 거예요. 어떤 주식의 가치는 그냥 누가 정해놓은 마법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주식이 앞으로 벌어다 줄 모든 현금의 총합, 그게 바로 진짜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묻습니다. 그게 바로 할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거랑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 거,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지금이죠. 왜냐? 오늘의 돈은 내일의 돈보다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래에 들어올 돈, 주식으로 치면 미래에 받을 배당금 같은 것들을 지금의 가치로 바꿔주는 할인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미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첫 번째 실전 평가 도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특히나 꾸준하게 배당을 주는 그런 안정적인 회사들의 가치를 따져볼 때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바로 고든 성장 모형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 회사가 주는 배당금이 앞으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쭉 성장할 거야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물론 한계도 명확해요.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성장이 막 들쑥날쑥한 스타트업 같은 곳에는 써먹기 좀 어렵다는 점, 이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간단해요. 딱 3개 숫자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이 회사가 가장 최근에 준 배당금.
둘째, 앞으로 배당이 얼마나 성장할 것 같은지에 대한 우리의 예상치, 이걸 성장률 G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겠다고 기대하는 수익률, 바로 요구 수익률 K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공식에 딱 넣고 계산하면 보세요. 이 주식의 진짜 가치는 26,750원이라는 답이 딱 나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이제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멋진 성장주들 대부분 배당 안 주잖아요? 번 돈을 전부 다 회사 성장에 재투자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치를 매겨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오랜 친구 PER이 훨씬 더 똑똑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이 회사의 미래 이익에다가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적인 PER 배수를 곱해서 목표 주가를 찾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비교 대상으로 삼을 완벽하게 똑같은 회사를 찾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보시죠. 방법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먼저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평균 PER가 한 15배 정도 된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가 분석해보니 이 회사가 내년에 주당 1,000원의 이익을 낼 것 같아요. 그럼 이 둘을 그냥 곱하는 겁니다. 15 곱하기 1,000원. 그러면 목표 주가는 15,000원. 이렇게 합리적인 추정치가 나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적인 시선으로 내 주식의 적정 가치를 가늠해보는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개별 주식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현미경 같은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숲 전체를 보는 망원경을 한번 들어볼까요? 워렌 버핏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과연 지금이 주식시장에 들어갈 만한 때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을 찾을까요? 그들의 비밀스러운 플레이북을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그 플레이북의 핵심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이 연준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름에 연준이 들어가서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내 돈을 굴린다면 가장 안전하다는 국채에 넣어두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시장에 넣는 게 더 이득일까? 바로 이 질문 하나로 시장 전체의 매력도, 그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한국, 미국, 일본 시장의 PER을 비교해놨죠. 이걸 보면 어느 나라 시장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혹은 비싸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잠재적인 투자 기회가 숨어 있을지 그 단서를 찾는 거죠. 이 낮은 금리는 높은 PER로 이어진다는 말, 이게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까 일본 시장 PER이 꽤 높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일본의 그 유명한 초저금리 환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가 거의 0에 가깝다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몰리겠죠? 그러다 보니 주식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게 되고 이게 시장 전체의 PER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 대가들은 보통 이런 3단계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첫째, 연준 모델 같은 걸로 숲 전체가 지금 투자하기에 매력적인지부터 봐요. 둘째, 오케이, 숲이 좋네 싶으면 PER 같은 도구로 숲속에서 저평가된 나무를 찾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안전 마진을 위해서 15%처럼 아주 높은 요구 수익률을 들이대는 겁니다. 이 정도는 벌어줘야 투자하지 하는 거죠. 이렇게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면서도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바로 거장들의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꽤 긴 여정이었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강력한 도구들을 여러분의 연장 가방, 나만의 가치평가 툴킷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만의 가치평가 툴킷 요약본이죠. 언제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한눈에 보이죠? 간단히 기업을 비교할 땐 PER 비율, 안정적인 배당주를 볼 땐 배당 모형, 그리고 배당 없는 성장주를 볼 땐 PMER 모형을 쓰는 겁니다. 진짜 똑똑한 투자자는 망치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기업 특성에 맞게 가장 적절한 도구를 꺼내 쓸 줄 아는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는 주식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는 여러 강력한 무기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걸 써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먼저 분석해 보고 싶은 기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회사에는 오늘 배운 도구들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써보시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